한국 인터넷에는 많은 공포썰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유형 중 하나는 귀신이나 영혼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다음은 그런 스타일의 공포썰이다. 몇 년 전 나는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하게 되어 작은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는 오래된 아파트 건물의 일부분을 개조한 형태였다. 처음 이사를 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 주민들은 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꺼려했지만 난 점차 이곳이 예전의 병원이었으며 그중 일부는 정신병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나중에 나는 그 이야기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오니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피곤해 절어 씻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적으로 으스스한 느낌이 들어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나 옆집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잠에 들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밤에도 소리는 계속해서 들렸다. 흐느낌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나는 점점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주변 이웃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지만 그들은 나를 이상한 시선을 보내며 별다른 답변을 주지 않았다. 어떤 이는 아예 이사를 권하기도 했다. 어느 밤 흐느낌 소리에 잠에서 깬 나는 불안감을 견딜 수 없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건물의 오래된 엘리베이터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 엘리베이터는 본래 병원 의환자들을 싣고 다니던 것으로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 용기를 내어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보았지만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대신 바닥 한 구석에는 낡은 인형이 놓여 있었다. 인형은 심하게 찍혀 있었고 그 눈은 마치 나를 응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갑자기 오싹한 기운이 올라오며 나는 급히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로 흐느낌 소리는 사라졌지만 나는 매일 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몇 달 후 그곳을 떠났지만 그때의 경험은 여전히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가끔씩 늦은 밤 그 건물의 그 엘리베이터를 떠올리면 아직도 한기가 느껴지곤 한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밤 그 인형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 흐느끼던 소리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그 아파트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장난일 것이라고도 하고 그 전에 환상이라고도 하지만 그때의 경험을 겪은 나로서는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미스테리한 폐가가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 부르며 항상 멀리했다. 그 집에 얽힌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설처럼 전해졌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해본 사람은 없었다. 폐가는 끊임없이 소문과 두려움에 의해 떠들었고 그곳에 발을 디딘 사람은 2번 다시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수십 년 전 한 가족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 모두가 사라졌고 그 이후로 그 집은 비어 있었다.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오직 피로 얼룩진 가족 사진들 뿐이었다. 그 사건 이후로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한편 이 마을의 도시에서 온 젊은 탐험가인 지훈이 있었다. 그는 미스터리하고 초자연적인 것에 끊임없는 호기심을 가졌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귀신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곳에 가보고 싶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안전을 걱정하며 만류했지만 지훈은 그저 미소만 지으며 굳게 결심한 눈빛으로 직접 봐야겠어요. 안 그러면 후회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어느 흐린 날 오후 지훈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들고 그 폐가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멀리서 지켜보며 속삭였다. 저곳에 간 사람들은 절대 돌아오지 못했어. 이번엔 정말 누군가 들어가네. 지훈이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 집은 예상보다 더 무섭고 음산하게 서 있었다. 문은 녹슨 소리와 함께 무거운 철판처럼 끽 열렸고 그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오래된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벽에는 균열이 가득했으며 바닥은 삐걱거렸다. 그는 거실로 들어서면서 사진 몇 장을 찍고 핸드폰의 음성 메모 기능을 켜두었다. 그리고 천천히 방마다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안방에 들어선 순간 지훈은 그곳에서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그리고 침대 위에는 여전히 건드려지지 않은 채로 놓인 오래된 인형이 있었다. 그 인형은 누군가의 손에 때가 묻은 듯한 흔적과 함께 멀리서도 섬뜩하게 바라보았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돌아가. 지훈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긴장을 느끼면서도 이곳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했다. 다시 귀를 기울인 그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용기를 내어 다른 방으로 향했다. 이번엔 아이의 방이었다. 방 안에는 낡은 침대와 벽에 그려진 크레파스 그림들이 있었다. 그림들은 모두 검은 형체의 존재가 붉은 배경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지훈은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계속해서 방을 조사했다.
그때 그의 카메라가 갑작스럽게 꺼졌다. 당황한 그는 카메라를 확인하려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그 순간 방문이 스스로 닫히며 커다란 소리가 울렸다. 지우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며 문 쪽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 순간 방 안에 또다시 속삭임이 울려 퍼졌다. 돌아갈 수 없어. 지우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문을 세차게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주변을 찾기 시작했다. 침대 밑에서 녹슬어 있는 작은 화분을 발견했고 그것을 밀어내자 작은 문이 나타났다. 지우는 그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비좁은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고 지우는 그곳으로 향할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두컴컴한 계단을 따라 내려간 그는 점점 기이한 그림자들과 마주치기 시작했다. 벽에는 불길한 그림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 그림들은 점점 더 사실적으로 변해갔다. 지우는 그곳에서 어떤 의식을 행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들과 마주쳤고 자신이 잘못된 곳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하실에 다다랐을 때 그는 바닥에서 오래된 책과 의식을 행하는 도구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피로 얼룩진 사람의 형태가 희미하게 보였다. 지우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지체 없이 돌아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순간 방 안에 강한 바람이 불며 문이 스스로 닫히고 잠기고 말았다. 지우는 갇혔고 어둠 속에서 알라차린 것은 늘어나는 속삭임과 함께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그림자들이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림자들은 그를 감쌌고 비명소리는 마치 기분 나쁜 음악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이후로 지우는 아무도 그 집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그 집을 금지된 장소로 여기며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지나가며 속삭였다. 그들은 아직도 그곳에 살아있어 전설처럼 마을의 하나의 흉물이 되어 버린 그곳은 여전히 음울하게 서 있었고 그 안에서는 지금도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린다고 한다. 지훈의 카메라가 남긴 마지막 영상은 흔들리는 화면 속에서 그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그 너머로는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불길한 형상들이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산골 마을에 작은 집이 한 채 있었다. 그 집은 여러 세대에 걸쳐 내 가족이 살아온 곳이었고 깊은 숲속에 위치해 외부와의 왕래가 거의 없었다. 집 바로 옆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신비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곤 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우물 속에 사는 영혼에 관한 것이었다. 내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된 것은 작년 여름이었다. 도시의 갑갑한 생활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며칠을 보내고 싶었다. 마침 여름 휴가와 맞물려 어린 시절 여러 번 가본 그곳을 찾게 되었다. 하루는 집안을 정리하다가 다락방 구석에서 먼지가 잔뜩 묻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희미해진 글씨로 빼곡히 적힌 일기장에는 그동안 몰랐던 가족의 과거가 쓰여 있었다. 일기의 주인은 증조할머니였다. 그녀는 항상 흰 옷을 즐겨 입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리움을 상징하는 인물로 기억되고 있었다. 일기장 첫 장에는 그녀가 처음으로 그 우물가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다. 옛 남편의 죽음으로 큰 슬픔에 빠진 그녀는 자주 우물가에 앉아 그의 영혼과 대화한다고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기는 점점 더 이상해졌다. 일기장에는 종종 우물에서 들려오는 낮고 음산한 소리에 대한 기록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사람의 울부짖음 같았다. 같은 마을에 살던 이웃 몇몇도 밤이면 우물 근처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봤다고 했다.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어느 날 밤 나는 그 우물이 너무도 궁금해졌다. 일기장에 기록된 이야기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홀린 듯 우물로 향했다. 우물가는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고 옆에는 나무로 만든 낡은 벤치가 있었다. 잠시 벤치에 앉아 조용히 우물을 내려다봤다. 순간 깊은 우물 속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나는 고개를 돌려 우물 속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내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오싹함에 몸을 움찔할 때 우물 속에서 희미한 얼굴 하나가 서서히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증조할머니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번긋거렸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순간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감각에 나는 그만 뒷걸음질 쳤다. 뒤돌아서 집을 향해 달려가는 내내 귀에는 뚜렷이 들리는 낮고 가라앉은 소리가 따라붙었다. 돌아오지 마, 돌아오지 마. 그 소리가 내 귀에 박혀 어느새 집 입구에 다다랐다.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나는 방문을 꽝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 우물 근처에 가지 않았다. 마을을 떠나 다시 도시로 돌아왔지만 그 우물과 증조할머니의 모습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도시 생활에 적응하면서도 가끔씩 밤이면 그 낮은 소리가 귓가에 맴돌곤 했다. 그리고 매년 여름이 되면 나는 아직도 그 우물의 존재와 마주한 그날 밤의 공포를 떠올리며 아무도 모르게 소름이 돋곤 했다.